스스로 본인의 역량을 발현을 하고 면접위원에게 그걸 알려야 하는 평가 절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 평가에 대한 절차를 이해를 하고 평가 항목을 이해를 한 후에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 이게 사전에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저희 경인교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접평가, 수시모집, 정시모집 2단계 전형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접평가 절차와 그다음에 준비하시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접평가에서 블라인드 면접평가입니다. 그래서 3가지 필수를 제시를 했고요. 수험생의 이름, 그다음 수험 번호, 그다음 출신 고교명, 평가에서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권고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 경인교대는 기존의 수험 번호와 대학 고교에 대해서는 평가 시스템상 이렇게 제공하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올해 확대해서 수험생 이름까지도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게 되어 있고, 이 3가지 요소 대신에 면접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면접 번호로 수험생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 본인이 2019 학년도부터 해서 면접 대상자로 선발이 되셨다면 주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체에는 대학 고교가 제시되지 않지만 수험생이 입고 오는 교복으로도 이제 고교가 식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면접에서부터는 수험생의 교복 착용을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면접 대상자로 선발이 되셨다면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셔서 교복 착용이 아니라 단정한 사복을 착용하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접 대상자 1단계 합격자 발표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본인 합격자 조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입학공부에서 제공하는 면접 대상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면접에 참여하실 때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경우를 반드시 숙지하고 참여해 주십시오. 경인교육대학교는 수시모집에서 2가지 유형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처음으로는 개인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집단 면접까지 해서 총 2가지 유형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면접 절차입니다. 신분을 확인한 후에 면접 대기실로 입실을 하시고 난 후에 순차적으로 면접실로 이동을 합니다. 면접실로 이동을 해서 약 10분간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개인 면접은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인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자기활동 보고서 등 같은 1단계 서류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합니다. 10분간의 면접이 끝나면 집단 면접 대기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이동 절차에는 반드시 면접 도우미의 인솔 하에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 번호 순서대로 이동을 합니다. 면접실로 들어가시면 이러한 구성으로 면접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총 2분이고요. 수험생은 1명입니다. 개인 면접 진행할 때는 수험생은 6번 자리에 착석을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면접위원 앞에는 PC가 한 대씩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PC 안에는 여러분이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면접위원은 PC를 보면서 평가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되고 평가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 면접실 안에는 면접 진행위원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진행위원이 중간중간 세부 시간을 구두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개인 면접은 총 10분간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진행위원이 구두로 시간을 안내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분 중에 8분이 경과됐을 시 그리고 마지막 10분이 최종 경과가 됐을 시에 2번에 걸쳐서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본인이 면접을 보다가 중간에 질의에 응답을 하실 때 이 안내해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응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면접의 평가 항목입니다. 크게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을 평가하고자 하는데요. 이 개인 면접의 특성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간 연계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 할 때 평가 서류상 심층적으로 질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서류 내용에 조금 활동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자가 메모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메모에 남아있는 이제 의견에 대해서는 면접평가 시에 반드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가 연계가 돼서 평가가 된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많이들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 면접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참여할 때 본인의 서류를 명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3년간의 활동 내용을 보면 본인이 정말 어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 활동이 있는 반면에 그냥 참여만 한 활동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참여하지 않는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접위원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질문, 어떤 활동에 대한 질문이 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혹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항은 아주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내용 숙지하셔서 그 경험을 좀 기억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면접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제 고교 3년간의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떤 구체적으로 좀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평가 자료는 이미 여러분이 면접실에 입실하기 전에 면접위원이 검토를 합니다. 평가 자료, 서류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단순한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활동 내용을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학생의 개별적인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서류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만 줄줄줄줄 읽는다면 그거는 서류평가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자기소개서도 글자수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어서 본인이 충분히 본인의 어떤 과정이나 역할에 대해서 기재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면접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발현을 하셔야 면접평가에서도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서류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세부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과정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어떤 본인의 인적 정보 앞에서 이제 블라인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발언을 하신다든지 대학 고교를 어필을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사항은 금지가 되어 있으시고요. 어떤 친인척 부모님을 비롯한 친인척의 사회적 지위를 발언을 함으로써 면접 평가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면접이 끝나면 수시 모집의 집단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집단 면접의 절차를 살펴보면요. 개인 면접을 끝내고 나온 학생이 집단 면접 대기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집단 면접을 위해서 면접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집단 면접은 총 35분간 진행이 됩니다. 제시된 문항을 출제본부에서 제시된 문항을 출제를 하고요. 제시된 문항을 바탕으로 4명에서 6명의 학생들이 공감 토의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형식의 면접 유형입니다. 면접이 끝나면 이제 바로 퇴실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의 모든 이동은 면접 도움의 인솔 하에만 이동하고요. 개인 면접과 다르게 집단 면접은 동일 차수에 배정된 학생들은 한꺼번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보는 순서가 아니라 그 차수의 모든 수험생이 동시에 집단 면접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 면접, 집단 면접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 차수는 동일 시간에 입시를 하고요. 동일 시간에 퇴실을 합니다. 개인 면접만 본다면 순차적으로 면접 보면 나가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2가지 유형의 면접을 다 보기 때문에 집단 면접까지 완료가 되면 한 차시의 모든 수험생이 한꺼번에 퇴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주어지는 면접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지는 반드시 면접 종료 후에 면접실 내에 있는 진행위원에게 제출을 하고 퇴실하셔야 합니다. 면접실 안에 들어가시면 다음 그림과 같은 면접실 모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마찬가지 개인 면접과 마찬가지로 2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6명의 수험생이 집단 면접을 치릅니다. 다만 집단 면접은 당일 결시자를 제외하고 조를 재편성하기 때문에 결시자 현황에 따라서 4명에서 6명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명, 최대 6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면접실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본인에게 배정된 번호표를 부여를 할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번호표를 배부를 하면 본인에게 배정된 번호가 붙어있는 책상에 착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를 아이 컨택을 안 해주신다는 그런 후기를 올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PC 안에 평가 대장과 이제 평가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면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단 면접도 마찬가지로 면접 진행위원이 면접실 안에서 구두로 시간을 안내를 합니다. 총 35분간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3분간은 면접위원이 집단 면접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토의 시작을 알리면 25분간 토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토의 시간 안에는 문제를 숙지하고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25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토의를 시작을 하시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하고 발표를 준비를 합니다. 발표 방법과 토의와 발표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은 조별로 자유롭게 의논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집단 면접 발표를 위한 물품인 펜, 문제지, A3 용지, 매직, 자석 이런 물품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수험생 개인 물품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을 활용을 하셔서 토의와 결과 발표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25분의 토의 시간 안에는 총 3번에 걸쳐서 면접위원이 진행 시간을 구두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20분이 경과했을 시, 그 다음 24분이 경과했을 시, 그 다음 25분이 종료가 됐을 시 3번에 걸쳐서 구두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수험생의 책상에는 탁상 시계가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의 중간중간에 수험생들도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할애는 그거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의와 발표 준비가 끝나면 마지막 7분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 면접위원이 조별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분간에는 2번에 걸쳐서 면접 진행 시간을 안내를 합니다. 5분이 경과했을 시, 그 다음에 면접이 종료됐을 시 2번에 걸쳐서 구두로 시간을 안내하니까 그 시간을 참고하셔서 면접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 면접의 평가 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리더십입니다. 상호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전체 과정이 평가에 다 반영이 되고요. 이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안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면접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면접과 다르게 집단 면접은 문제가 출제돼서 문항을 보고서 이제 토의를 하는 형식이어서 사전에 준비하기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되고 또 조금 더 준비하셨으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건 문제의 내용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토익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집단 면접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이제 다수와의 어떤 의사소통에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그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작년도 저 2018학년도 보름기 입학 전형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인데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된 문항입니다. 문항 초반에 보시면 가짜 뉴스라는 것은 어떤 실제 뉴스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은 허위로 작성된 일종의 사기성 보도물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오보나 균형 있는 취재 없이 한쪽만의 입장을 다룬 편파 보도와는 다르다라고 해서 수험생이 가짜 뉴스와 헷갈려할 수 있는 오보나 편파 보도에 대한 내용까지도 문항에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만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토의해야 되는 주제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받자마자 분명히 문제를 읽는데 적어도 10초는 걸릴 텐데 1초 만에 펜을 들고 쓰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냥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가짜 뉴스의 개념을 가지고 원인을 찾고 그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바로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이 가짜 뉴스와 오보, 그 다음에 평가 보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평가 항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어떤 문제 해결 과정, 그 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 항목이지만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그 토의 과정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평가 항목입니다. 처음 주제의 어떤 개념부터 잘못 이해하고 토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되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도 없고요. 토의 과정에서도 잘못된 오개념으로 인해서 그 조언과 계속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도 전혀 생뚱맞은 결과를 제시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이 주어져 있는 문항의 어떤 제시된 주제에 대한 좀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문제 안에 주어진 내용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문항에도 보시면 이처럼 가짜뉴스가 유행하는 현상은 어떤 생산한 집단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집단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확산된 원인에 대해서도 하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어떤 원인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셔도 무관하고요. 그 외에 여기 3가지 이상을 제시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머릿속에 혹은 조원들끼리의 토의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수험생이 얻어갈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얻어가셔야 하고요. 거기서 확장되는 정보,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좀 유연하게 활용을 하셔서 해결 방안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해결 방안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토의 결과, 토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을 법한 내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토의를 25분간 하는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제시를 하려면 좀 사례를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시는 게 유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양한 각 개인별로 그리고 조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참여 자세인데요. 적극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리더가 돼야 되고 그 조 안에서 뭔가 유별나게 튀어야 하고 이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면접 전이 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주세요. 특히 남학생 학부모님들, 우리 아들이 말수도 적고 집에서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학생이 얘가 그 면접에 가서 많은 떨리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좀 토의를 하고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전화들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말수가 적은 것과 또 소극적인 것과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건 엄밀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돼서 그 조를 이끌고 무조건 발언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이 적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토의 과정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토의 진행 과정과 발표 과정 전체가 다 평가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 활용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중간에 2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작으면 작고 길다면 깁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문제에 집중하고 토의와 발표 준비에 집중하다 보면 토의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든지
반대로 토의가 너무 잘 진행이 안 되고 자기들 각 개인별로 발표 준비만 한다든지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는 이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서 이 안에 사실 토의 시간과 결과 발표 시간을 구분짓지는 않지만 적절히 활용을 해서 그 조 안에서도 그 시간 활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토의 면접이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수험생이 함께하는 면접이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남을 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의견이 뭔지, 내가 생각한 해결 방안이 뭔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발언하지도 않은 채 본인이 보기에 나보다 못하고 있는 남만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의 전달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과도하게 타인만 배려하다가 토의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명확한 의견이 나오지도 않고 서로 너가 얘기해볼래 이러다가 그냥 끝나게 돼버리는 그런 토의 과정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배려 전에는 우선 본인의 의견과 본인이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이제 수시 모집과 다르게 한 가지 유형의 면접 평가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 면접이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제출하시는 서류는 수능 성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시 모집 면접을 앞두고도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전해 주시는 게 면접위원회에게 학생부가 제공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학생에게 정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제공 동의조차 받지를 않고요. 다운 자체를 동의가 없으면 다운로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에게는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전혀 제공이 되지 않고요. 별도로 출제 본부에서 출제된 문항을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발표 면접은 마찬가지로 면접 대기실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학생이 면접 대기를 하다가요, 발표 준비실로 이동을 합니다. 면접실로 이동을 하기 전에 문제를 제공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구상하는 시간을 10분간 드립니다. 10분간 문제지와 펜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험생의 개인 물품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10분간의 구상을 마치시면 구상하신 문제지를 가지고 면접실로 이동을 합니다. 면접실 안에서는 발표 준비실에서 본인이 구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고요.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상한 적으신 문제지를 보시면 퇴실하실 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동은 면접 도우미의 인솔 하에 이루어지고요. 정시 모집에서 진행되는 발표 면접도 면접 번호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문제가 출제되어 문제지가 개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면접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면접실 내에 두고 퇴실을 하셔야 합니다. 면접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위원은 2분이 계시고요. 수험생은 혼자 입시를 합니다. 면접위원은 PC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면접 진행위원이 안에서 시간을 구두로 안내를 합니다. 10분의 면접 진행 중에 4분 동안은 본인이 구상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고요. 발표가 끝나고 나면 6분 정도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행위원이 발표 중간에 2번에 걸쳐서,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2번에 걸쳐서 시간을 안내를 하니까 특히나 발표하실 때는 이 안내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본인의 내용을 발표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본인의 구상 내용이 전체 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구상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4분을 다 발표 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하셨다면 전체 시간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응답으로 이용이 됩니다. 만학도 앞에서 말씀드린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 중에 일반 저소득 장애인 학생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학도 전형은 조금 더 심층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0분간의 발표 면접에
추가로 5분간의 추가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지를 제공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1분간 본인이 답변할 내용을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다음 나머지 4분간은 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의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학도 전형에 지원을 하실 분들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5분간의 또 추가 면접 시간이 주어지고 추가 질문지도 지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가 질문지에 대한 기출문제도 전년도 기출문제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발표 면접에서의 평가 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문제를 제시해서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형식의 면접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항 안에서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지식에 덧붙여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역량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또 발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 구상한 내용을 적절하게 발표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안에서의 수험생의 교직 적성과 인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단 면접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그 어떤 주제와 내용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발표 내용을 구상하는 게 중요하신데요. 이거는 전년도 일반 전형에서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입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사회적인 현상의 어떤 주제를 제공해 드렸고 그 주제에 대한 내용까지도 의미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 2가지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문항이었는데요. 집단 면접 문항과 이제 발표 면접 문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문항은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이슈 또 어떤 교직 적성과 인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항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안에 주어진 내용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또 확장을 시킬 줄 알아야 하는데요.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정 현상이 발현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분야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어떤 교육, 의료, 금융, 제조 각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다양한 분야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문제 실질적으로 학생이 발표해야 되는 문제는 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항에서 제시된 이 분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제시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시되진 않았지만 본인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냈던 그런 어떤 분야 내에서의 사회 문제를 제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시된 문항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짧은 시간 내에 가져가실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가져가시고 본인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정보들도 적절히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구상만 해서 서류로서 이렇게 어떤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구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위원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발표하시는 과정에서의 방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 내용 구상하실 때는 아까 제가 평가 항목에 교직 수행 능력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의 본인의 어떤 교직 감각, 예비 교사로서의 열정, 가능성 등을 면접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만학도 전형의 추가 질문, 추가 5분 면접 추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항입니다.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이었는데요. 이런 추가 질문은 이런 교직과 관련된 이슈를 상황 설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묻는 그런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북학생 전형입니다. 탈북학생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이 아니라 100%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 시간을 길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간 10층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항이 제시가 되고 기초 지식 능력과 교직 적인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질의응답식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접 동의 인솔 하에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면접 번호 순서대로 이동을 하고 문제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지는 반드시 면접실 내에 두고 퇴실을 하셔야 합니다. 탈북학생 전형은 일반 전형과 수시모집과 조금 다른 점은 면접위원이 PC가 아닌 서류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전형과 동일합니다. 총 30분간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수험생 자기소개와 면접 절차가 끝나고 나면 약 2차례에 걸쳐서 문제 해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긴 시간인 12분 내외로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그 진행 과정 중간중간 면접 진행위원이 시간을 구두로 안내하니까 그 시간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탈북학생 전형의 평가 항목입니다. 교육과정 이수 능력, 교직 적성, 교직 인성, 그다음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평가하고자 합니다.